어머니, 오늘도 반찬 좀 챙겨주실 수 있어요? 오늘은 그냥 가거라. 반찬이 다 떨어졌네. 뭐가 그렇게 쪼잔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당신의 사연 DJ 당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특별한 사연을 준비했는데요. 혹시 자식에게서 무심코 들었던 말이 마음 깊이 상처가 되었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의 사연 속 주인공인 한 어머니는 아들의 무심한 말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 사연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삶 속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그 속에서 피어나는 강인한 결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어떻게 이 어머니의 인생을 뒤흔들고 그녀가 어떤 결심을 하게 만들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어머니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결심이 그녀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을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지방도시의 조용한 주택가에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아직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저는 지금은 혼자 살고 있지만 젊었을 적에는 남편과 아들, 이렇게 단란하게 3명이 함께 지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등산을 좋아해서 둘이 영남 알프스도 등반하고 지리산도 5번이나 다녀왔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저는 관절이 안 좋아져 등산을 관뒀지만 남편은 여전히 등산 매니아였습니다. 남편이 오랜 꿈이었던 히말라야 등반을 나이가 좀 더 들기 전에 꼭 가고 싶다고 하여 제가 같이는 못 가도 응원하며 보내주었어요. 그것이 제 잘못이었습니다. 그토록 자신이 기대하던 꿈을 이루러 간 남편은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등반을 마치고 하산하는 도중 갑작스럽게 큰 산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그때 남편이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고 했던 겁니다. 친구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거든요. 남편은 늘 그런 사람이었어요.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은 뒤로 미루는 사람이었죠. 남편은 산사태 속에서 친구들을 무사히 대피시켰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은 그만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 제게는 작은 위로가 되었어요. 남편이 끝까지 가족을 위해 생각해 준 것 같아서요. 이 돈으로라도 당신 없이 남은 삶을 잘 살아볼게 하고 마음 먹었답니다. 하지만 그 보험금이 오히려 또 다른 걱정거리가 되더군요. 우리 아들이 그 보험금에 대해 알게 되면서부터 말이죠. 아들은 어릴 적부터 늘 꿈이 많고 야망이 큰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꿈들이 대부분 허황된 것들이었죠. 아들은 30대가 되도록 안정적인 직업을 찾지 못하고 이 일 저 일 손을 대다가 실패를 반복하곤 했어요. 그렇게 방황하던 아들은 어느 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지금의 며느리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며느리는 겉으로는 참 착하고 성실한 아가씨처럼 보였어요. 항상 싹싹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저도 참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하게 되었을 때 저는 내심 안도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아들이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잘 살 수 있겠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면서 아들의 태도는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아들은 여전히 뚜렷한 직업 없이 사업을 시작해보겠다며 저에게 돈을 요구하기 일쑤였어요. 엄마,
이번에 진짜 잘 될 것 같아. 이번만 돈 좀 빌려줘요. 라고 간청하면 저는 아들을 믿고 도와주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돈을 갚을 생각은커녕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아들의 모습에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번에도 돈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들아, 도대체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니? 이젠 엄마도 힘들어. 그러자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하더군요. 엄마, 아버지 보험금 아직 많이 남았잖아. 뭐가 그렇게 쪼잔해? 그 돈 좀 나한테 투자한다고 생각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며느리는 여전히 저에게 살갑게 굴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태수 씨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제가 잘 설득해 볼게요. 어머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이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미소 속에 숨겨진 욕심을 제가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당시에는 그저 며느리의 살가운 태도에 고마움을 느꼈고 며느리를 딸처럼 아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저희 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가겠다고 하더군요. 평소에도 자주 오긴 했지만 이번에는 뭔가 특별히 할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우리 오랜만에 다 같이 나가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라며 아들이 제 팔을 이끌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가족끼리 외식을 한다는 생각에 괜시리 마음이 들떴습니다. 횟집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무슨 할 말이 많은지 둘이서 깔깔거리며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한창 때라 너무 좋은가 보다 생각하며 그저 웃으며 회를 집어들었죠. 그 순간 아들이 갑자기 베트남 여행 이야기를 꺼냈어요. 자기야, 그때 베트남에서 먹었던 해산물 기억나? 그 해산물 구이가 아직도 생각난다니까. 진짜 끝내줬지? 며느리가 맞장구를 치며 대답했죠. 그러니까 말이야, 오빠. 그때 우리 리조트에서 본 바다 풍경도 너무 예뻤고. 다시 가고 싶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멍해졌어요. 아들 며느리가 베트남에 다녀왔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더군다나 그동안 돈이 없다며 저에게 계속 돈을 빌려가던 아들이 언제 그런 여유를 부릴 수 있었는지 궁금했고 서운함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그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고 그저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어요. 그동안 아들이 저에게는 엄마, 요즘 사업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요. 조금만 도와줘요. 라며 간청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도대체 그 돈으로 뭘 한 걸까? 정말 사업을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런데 아들은 제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듯 며느리와 계속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자기야, 다음에는 태국이나 필리핀으로 갈까? 이번엔 조금 더 좋은 리조트에 묵자. 지난번에 좀 아쉬웠잖아. 그러자 며느리는 좋아, 오빠. 근데 그땐 어머님도 모시고 갈까? 어머님도 여행 가시면 좋아하실 거야. 며느리가 제 어깨를 툭 치며 까르르 웃으면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더 깊이 찢어졌어요. 같이 가자는 게 고맙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조롱하는 듯한 느낌까지 받았죠. 아들의 이런 결정에서 완전히 소외된 느낌이 저를 더 서글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아들이 저를 필요로 할 때만 찾았고 중요한 순간에는 저를 잊은 채 자신들만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서운하고 참담했어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 불편했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소외감과 서운함을 억누르며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말없이 회를 집어들었습니다. 마음은 이미 식어버린 듯 했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차가운 기분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죠. 회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른 채 어찌어찌 식사를 잘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애들 내일 아침 반찬거리나 사러 가며 마음을 좀 식히고 싶어서 애들을 먼저 집으로 보내고 저는 혼자 근처 마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길을 걸으며 방금 전 횟집에서 느꼈던 소외감과 서운함을 씻어내고 싶었어요. 시금치라도 묻히며 생각을 정리해보려는 마음이었죠. 장을 다 보고 집 근처 공원에 다다랐을 때 근처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 모르게 조용히 발걸음을 멈추고 나무 뒤에 숨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들어보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까 횟집에서 느꼈던 소외감 때문이었겠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에게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더 있는 건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자기야, 엄마는 정말 몰랐을까? 베트남 다녀온 것도 그렇고 우리가 사업하는 거 다 아시는 건 아니겠지? 아들이 땅을 발로 툭툭 차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모르실 거야. 엄마는 오빠가 말만 잘하면 다 믿으시잖아. 이번에 우리가 조금만 더 조심하면 이 집도 우리 차지가 될 거라고.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집을 차지한다고?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누르고 이것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계속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진짜 엄마를 설득할 때가 된 것 같아. 아들의 목소리는 내가 모르는 사람인 것 마냥 차갑고 싸늘했습니다. 며느리가 작게 웃으며 대꾸했어요. 그치? 이참에 요양원 얘기 꺼내봐. 어차피 혼자 사는 것도 이제 힘드실 텐데 우리가 좀 강하게 밀어붙이면 쉽게 넘어가실 거야. 아들은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엄마도 알아들으셔야지. 요양원 들어가셔서 편하게 지내시라고 하면 결국엔 포기하시겠지. 그때 집이랑 보험금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더 이상 물려줄 사람도 없잖아. 며느리는 신난다는 듯 덧붙였어요. 맞아. 그 집이랑 돈만 있으면 우리 계획은 다 이루어져. 오빠, 이제 슬슬 더 이상 빌빌대지 말고 제대로 시작해봐. 아들도 며느리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그동안 불쌍한 아들이라면서 다 받아줬잖아. 이번에도 똑같겠지. 좀 더 강하게 나가도 될 것 같아. 며느리는 아들에게 팔짱을 끼며 아양을 떨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미안한 척 해야 하잖아. 근데 어쩔 수 없지 뭐.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지. 이 말들이 내 귓가에 맴돌며 마치 날카로운 칼날로 가슴을 베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말 속에는 더 이상 자식으로서의 사랑도 며느리의 가식적인 다정함도
어느 것 하나 진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말 속에는 오직 자기들만을 위한 계획이 있을 뿐이었죠. 그들을 뒤로하고 허탈한 마음에 오던 길을 뒤돌아서 무작정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저 충격과 배신감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골목을 뱅뱅 돌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서자 아들과 며느리가 오셨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라며 살갑게 저에게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힘이 빠져 그대로 침대에 누웠지만 도저히 잠들 수가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계속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아들 부부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제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밝은 얼굴로 인사를 건넸죠. 엄마, 저희 이제 갈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아들이 씩씩하게 말했어요. 며느리도 그 뒤를 따르며 밝게 웃더군요. 어머니, 오늘도 반찬 좀 챙겨주실 수 있어요? 아침에 먹은 장조림이 너무 맛있었거든요. 보통 같으면 김치와 반찬을 잔뜩 싸주었겠지만 그들의 웃음 속에 숨겨진 이기심이 어제 들었던 대화와 함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제 다 알고 있는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웃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짧게 한숨을 쉬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거라. 반찬이 다 떨어졌네. 아들의 얼굴에 잠시 당혹스러움이 스쳐갔지만 그는 금세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뭐 다음에 주세요. 또 올 테니까요. 그럼 엄마 잘 계세요? 그 말 속에 느껴지는 무심함에 저는 한마디를 덧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이제는 자주 오지 않아도 된다. 너희가 바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으니 굳이 애쓰지 않아도 돼.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들도 알았겠죠.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며느리와 함께 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창가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그 순간 느낀 배신감과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집안은 갑자기 적막해졌어요. 예전 같으면 아들 부부가 다녀간 뒤에도 그들의 말과 웃음이 집안에 남아 있었겠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그들이 남긴 차가운 기운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이런 상처를 견디며 살아갈 수 없다고. 아들과의 연락을 끊고 이제는 나 자신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준 사랑과 믿음을 그들이 무참히 짓밟았다는 생각에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마음은 단단해졌지만 동시에 서글픔도 함께 느껴졌어요. 아들 부부가 떠난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 결심이 단순히 한순간의 다짐으로 끝나진 않았어요. 아들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저에게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매번 다른 핑계로 전화를 걸어왔죠. 엄마, 요즘 왜 전화 안 받아요? 저 이번 주에 엄마 집에 가도 돼요? 라던가, 엄마, 저 급히 결제할 카드값이 있는데 돈 좀 조금만 보내주세요. 처럼 예전같이 돈을 부탁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한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과거의 저라면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애썼겠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었죠. 마음이 이미 단단해진 저는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느꼈던 배신감과 실망을 되새기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들, 엄마도 이제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다. 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일 생길 때마다 엄마를 찾니? 이젠 스스로 해결해. 앞으로는 엄마한테 돈 달라는 연락 하지 마. 아들은 처음엔 당황한 듯 했지만 곧바로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반응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보험금도 있고 집도 있잖아요.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야, 아버지가 남긴 돈은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남은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 남겨두신 거야. 그리고 그 집도 내가 지켜야 할 내 삶의 터전이지 네 돈줄이 아니야. 이제 그만하자. 네가 지금껏 나를 ATM기로 생각해왔나 본데 앞으로는 아니야.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몇 번이나 전화가 울렸지만 저는 단호히 무시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어리광을 부리며 저를 이용해왔다는 사실이 점점 선명해지면서 더 이상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렇게 아들과의 연락을 끊으니 비로소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필요에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죠. 그 과정이 쉽진 않았지만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이 남긴 보험금을 다시금 들여다보며 그 돈을 어떻게 쓸지 고민했어요. 그동안은 아들에게 물려줘야 할 돈이라고 생각해 아껴뒀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이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저는 그 돈을 제 자신을 위해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저를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먼저 오래전부터 갖고 싶었던 식물들을 잔뜩 샀습니다. 그 식물들이 제 집 곳곳을 채우며 제 마음속에도 다시 초록빛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죠. 매일 아침 그 식물들에게 물을 주며 제 자신에게도 물을 주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동네 이웃들과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며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작은 행복들을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주택연금에도 가입해서 그 돈을 제 삶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조금씩 들어오는 연금 덕분에 저는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죠. 아들과의 인연을 끊고 나니 비로소 제 삶이 제 것이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아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삶을 다시 찾아가며 한 걸음씩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아요. 아들에게 휘둘리던 과거를 뒤로하고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는 지금이 진정한 제 인생이라고 느낍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저처럼 자신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사연을 들으면서 부모로서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연 속에서 보셨듯이 그 깊은 사랑을 악용한다는 자식들이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을 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사연 속 어머니는 자식의 잘못된 행동에 상처받았지만 결국 자신을 지키고 스스로를 위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부모님도 자신의 행복을 우선할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챙기는 것 역시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연은 제가 정말 웃음이 절로 나오는 사연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가 뜻밖의 사건을 겪은 청취자님의 이야기인데요. 듣고 나면 아마 여러분도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깐풍기 하나 때문에 벌어진 황당한 마트 에피소드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황당하고 어이없었던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번지지만 당시에는 너무 당혹스러웠죠.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일요일 오후 평소처럼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날은 평소에 무척 아끼는 냉동 깐풍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사실 저는 깐풍기 덕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냉동식품 코너로 직행했죠. 그런데 그 코너에서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딱 2봉지만 남아있는 깐풍기가 있는 거예요. 심장이 쿵 내려앉고 동시에 이건 내 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럴 때 중요한 건 빠른 행동이잖아요. 저는 곧바로 2봉지를 낚아채서 카트에 담았습니다. 혼자 속으로 오늘은 운이 좋다며 기분 좋게 미소를 지었죠. 그 2봉지를 카트에 담고 나니 왠지 오늘 하루가 다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너무나도 자만했던 저의 경솔함이었습니다. 다른 물건을 고르기 위해 카트를 잠시 한쪽에 두고 돌아보지 않았던 거죠.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문제였습니다. 슬슬 다른 물건을 고르던 중 갑자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나의 깐풍기 레이더가 작동한 것처럼요. 다급하게 고개를 돌려보니 믿기지 않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제 카트에 손을 뻗어 깐풍기 한 봉지를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어요. 이게 뭐야? 꿈인가? 싶을 정도로 황당한 사건이었죠. 저는 재빨리 달려가서 그 아주머니에게 외쳤습니다. 저기요, 뭐 하는 거예요? 그 깐풍기 제 거예요. 아주머니는 제 목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직 결제 안 했잖아요. 내가 계산하면 내 거 맞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이게 무슨 논리지? 싶었죠. 사실 그 순간에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대꾸도 못하고 그저 입만 뻥긋거렸죠.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제가 말문이 막힌 사이 아무렇지도 않게 깐풍기를 들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한참 멍하니 서 있다가 뒤늦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깐풍기를 사수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는 계산대로 향하고 있었고 저는 그녀를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건 진짜 내가 사야 하는데 라고 속으로 울부짖으면서도 그녀가 너무나도 당당하게 행동하니 마치 제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결국 깐풍기는 제 손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계산대에서 아주머니가 깐풍기를 계산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뭔가 속이 쓰리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날의 장보기는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그 상황을 되새겼습니다. 내가 좀 더 빨랐어야 했나? 아니, 카트를 놓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마치 마트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건 분명히 내 깐풍기였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집에 와서도 그 황당함이 가시질 않아서 친구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은 한바탕 웃으면서 넌 진짜 특이한 일을 겪는다 라고 했지만 그 웃음 속에서도 뭔가 저를 향한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아, 이게 내 운명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그날의 황당한 깐풍기 사수 대작전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당시엔 정말로 혼란스러웠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 얻은 교훈은 하나입니다. 마트에서 절대로 카트를 놓치지 마세요. 누군가 내 깐풍기를 슬쩍 가져가려 할 때 당신도 당황해서 말문이 막힐 수 있거든요. 끝으로 저처럼 깐풍기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깐풍기를 고를 때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카트를 절대 눈에서 떼지 말라는 것.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사랑하는 깐풍기를 눈앞에서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이었죠? 이 사연을 보내주신 청취자님, 덕분에 저희 모두 크게 웃었습니다. 앞으로 마트에서 장을 볼 때는 절대로 카트를 눈에서 떼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혹시 장 보러 갔다가 겪은 황당한 일들 있으신가요? 그런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시간에 재미있고 황당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사연 DJ 당사였습니다.